안녕하세요. S한과TV의 안현석, 황현지 원장입니다. 오늘은 황현지 원장님과 함께 안구건조증의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구건조증 치료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인공눈물이잖아요. 네. 인공눈물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인공눈물은 사실 안과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고 있는 안약 중에 한 가지인데요. 사실 병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을 하고 있는 인공눈물의 성분은 히알루론산 성분의 인공눈물이에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께서 병원에 오시지 않고도 아니면 병원에 오실 수 없는 상황일 때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인공눈물이 없는지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안약은 카르복실 메틸 셀룰로스 성분의 무방부제 일회용 인공눈물을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그 안약은 실제로 안과에서도 많이 처방하고 있는 인공눈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안심하고 쓰셔도 되는 인공눈물. 약국에서도 처방 없이 구입하실 수 있는 카르복시 메틸 셀룰로스 성분,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성분으로 된 인공눈물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무방부제 일회용으로 된 인공눈물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병원에서 주로 처방을 해주시는 히알루론산 제제와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히알루론산 성분이 상처 치유 회복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히알루론산 성분의 인공눈물을 좀 더 권유를 드리기도 하고 농도별로도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필요에 따라 그렇게 좀 다르게 처방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병원에 금방 오시기가 어렵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안구건조증의 경우에는 또 황 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그런 인공눈물들을 약국에서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인공눈물 외에 다른 안약 치료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눈물 양 자체를 늘려주는 건조증 치료약들이 몇 가지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디쿠아포솔, 사이클로스포린 제제의 성분의 안약들이 나와 있고 그 이외에 염증을 동반하고 있는 건조증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소염제나 항생제 아니면 알러지 안약 같은 것들을 같이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공눈물 외에도 이렇게 안구건조증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같이 사용을 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공눈물만 쓰는 것보다는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통해서 처방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약이나 인공눈물로 치료를 하는 것 외에 집에서 또 환자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눈꺼풀 염증 동반된 건조증 환자분들께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바로 온찜질과 눈꺼풀 세정이에요. 그래서 온찜질을 하는 목적은 눈꺼풀 기름샘, 즉 마이봄샘이 굳어서 배출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온도를 높여줘서 배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눈꺼풀 세정은 염증 물질 자체를 물리적으로 닦아내는 효과가 있어서 10분 정도 온찜질을 하고 눈꺼풀 세정을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 하시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 좀 어떤가요? 이렇게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 온열 마사지 기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효과가 있고 저희 병원에서도 오셔서 치료를 받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집에서 젖은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하는 게 좀 번거롭기도 하고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피부 화상을 입을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쭤보시는 분들께 저는 집에서 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그 온찜질을 하라고 저희가 이제 권해드리기는 하는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또 진료실에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혹시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온찜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게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실래요? 저는 일단 집에서 제일 손쉽게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젖은 물수건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한 번에 한 장을 돌리게 되면 온도가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 그 지속 시간이 1, 2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뭐 4, 5장 정도의 수건을 뭉쳐서 돌린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식으면 바로바로 교체하면서 하시면 온도가 내려가지 않게 오랫동안 따뜻한 온도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10분 정도 온찜질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피부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너무 뜨겁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노하우를 알려주셔서 저도 이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치료들에 더해서 안구건조증 레이저 치료라고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오시는 그런 치료가 있잖아요. 네. 그런 치료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IPL 치료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엄밀히 말하면 레이저가 아니기는 합니다. 레이저는 단파장, 파장 하나에 빗을 모아서 하는 치료이고 IPL은 여러 파장의 빗으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엄밀히는 레이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시술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피부과에서 받는 레이저 치료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조증 레이저 치료라고 저희도 설명을 드리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온찜질과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는데 온찜질 같은 경우는 그런 피부 화상의 위험 때문에 온도를 일정 부분 이상은 올리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IPL 같은 경우는 피부 표면 온도는 많이 올리지 않으면서 심부 온도를 순간적으로 확 올려주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마이봄을 녹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안구건조증 레이저 치료는 안구건조증을 가지고 있는 모든 환자분들한테 다 효과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특정한 상황에 있는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치료일까요? 눈꺼풀 염증이 심해서 마이봄이 많이 굳어서 배출이 안 되는 분들께 사실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이고요. 체감상 한 10분 정도 시술을 해보면 7, 8분 정도는 만족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눈꺼풀 염증이 있는 분들께는 권유를 종종 드리고 있습니다. 안구건조증 레이저라고 저희가 편의상 이름을 붙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황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안검염이라는 질환을 가지신 경우에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안과에 내원하셔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런 레이저가 본인한테 도움이 되실지를 확인 후에 시술을 받으시면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황현지 원장님과 함께 안구건조증의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